2023년 4월 3일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거짓말 탐지기 전문 검사관이 한다. 여성 검사관 확대. 이런 내용의 뉴스원 기사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럼 여태까지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경찰청의 그 여성 검사관들이 그렇게 없었느냐?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전국에 있는 현재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은 14명입니다. 11개 경찰청에 배치되어 있고 경남, 광주, 충남, 울산, 전남, 제주 6개 지방경찰청에는 여성 검사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성 검사관이 왜 거짓말 탐지기에 특히 성폭력, 여성 대상 폭력, 성폭력에 필요하냐면은 그 물어봐야 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남자 조사관이 물어보면 2차 피해가 될 수,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남자 조사관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에 심지어 거부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여성 검사관이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되게 웃기는 건 그겁니다. 여성 검사관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태까지 왜 안 해왔을까요? 그러니까 뭐 경찰청 애들 얘기는 현재 정원 내에서 여성 검사관한테 받는 건 어렵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그러면 올해 얘기입니까?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여성 과수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훈련시켜 갖고 거짓말 탐지기원으로 발탁할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거짓말 탐지기 요원을 매년 뽑는 그 여경 그 인원에서 할당을 해도 되는 거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여경 몇백 명 뽑고 아니면 뭐 이렇게 뽑는데 거기서 몇 명을 빼서 여성 그 거짓말 탐지기 요원으로 뽑아도 사실은 총액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 여경이나 거짓말 탐지기 요원 여경이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오죠. 왜? 거짓말 탐지기를 교육하는 시스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거짓말 탐지기를 다루는 요원들이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분, 서울청에 계신 분도 있고 아주 몇십 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그것만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의 전문성은 뭐 사실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그 역량도 뛰어나신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다음 세대 혹은 여성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문제도 있고 성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3주 정도 하고 3주 정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정 정도 기간 동안 거기에 맞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공한, 심리를 전공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최소한 2달, 3달을 훈련시켜 갖고 계속 슈퍼바이징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여성. 근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전문화된 어떤 이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사실은 꽝입니다. 경찰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전문화된 어떤
거를 뽑아서, 특히 과수 요원, CSI 요원들 때 문제가 된 거는, 기존의 CSI 요원 애들은 기존에 있었던 일반 경찰 애들 중에서 과수대에 와서 거기서 이제 배워서, 몸으로 배워서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근데 새로 특채되는 애들이 과학수사 관련된 대학원을 나오고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뽑았다가 막 지금은 적게 뽑고 막 들어와서 이제 서로 주도권 막 하다가, 특히 소위 이제 기존에 차출된, 아니면 기존에 그 전공이 아닌데도 알아서 그냥 대충 지가 했던 애들이랑, 그런 사람들이랑 그 전공을 가지고 뽑혀갖고 온 사람 사이, 특히 이제 뭐 사실 범죄 분석 요원 교수도 똑같죠. 기존에 그냥 대충 해서 차출돼 갖고 그 해왔던 애들이 있었지만은 정식으로 채용된 애들, 이 사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요원 부분에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요원을 채용할 수가 없는, 채용하기가 사실 좀 난감한, 아니면 좀 빡빡한, 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왜?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성범죄 수사하는데. 근데 대부분 남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가 18개 지도경찰청에 배치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41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26명이 전문 검사관으로 지정됐다. 그 웃기거는, 그러면 15명은 비전문 검사관입니까?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아직 수습인, 아니면 아직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웃기고.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성 검사관을 빨리 뽑아서, 아니 이걸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지. 현재 정원 내에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전문 검사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의 경찰의 그 채용 교육 시스템 자체가 후져갖고, 다 도제로, 대부분 도제로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채를 하면은 기존에 있던 애들이랑 충돌을 하고 그리고 이 특채를 해면 뭐합니까? 얘들의 한계가 기껏해야 경위까지 가서 그 다음에 승진을 못하니까 허부적거리다가 나오게 되고, 이 시스템에 대한 걸 해결을 해야지 지금 이것도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디테일한 부분을 경찰 수뇌부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급을 폐지하고 전문성으로 가고 전문적인 형태의 그 채용을 늘리되,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대우, 처우, 이런 부분, 승진 구조, 전문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으니까 특정한 형태의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버깅이 일어난다고 하죠. 빡킹이라고 하면 오해하실 거예요. 버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드라마가 SBS, 갑자기 제가 아는 팟빵 크라임에 버닝썬 에피소드가 이문영 기자랑 MBC, 그게 갑자기 600한 뭐 20 몇만에서 갑자기 몇만씩 쭉 갑자기 는 거, 저도 뭔가라고 했더니 사실 보니까 SBS 이재훈 씨가 나오는 드라마 모범택시 2, 이게 버닝썬 사건을 지금 다루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MD 얘기 나오고, 뭐 마약 얘기 나오고, 막 거기에 이제 뭐 조금 곁들인 거는 아주 사이비 종교단체 나오고 그러는데, 버닝썬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나온 것만으로 그냥 그려지지 않을까. 사실 버닝썬 사건은 아직도 거의 미완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 사회의 그 소위 힘 있는 자들과 그때 나왔던 그 한류, K한류와 연결된 그런 형태의 어떤 성상납 아니면 강간상납, 그때 관련된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죠. 중간에 다 잘렸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사실은 얼마만 규명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모범택시2에 지금 나오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를 대충 뭐 어디 보니까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까지 하고 뭐 경찰서장이 뭐 연관돼 있다 정도까지로 꼬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포방 크라임의 버인선 에피소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더 깊고 더 넓은, 그리고 사실은 수사돼야 될 그 대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버인선 그 사건을 그래도 가지고 다뤄주는 게 고맙죠. 잊혀지고 있는 사건을, 그 많은 젊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성범죄 당하고 마약대 범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소위 이 물뽕, 근데 사실 물뽕이 문제가 아니죠. 통제 약물은 엄청 많고, 그 마약 관련된 수사를 왜 안 했을까? 그 마약 관련된 그 물뽕 같은 거, GHB 같은 경우가 왜 검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늦게 개발됐고, 아니면 뭐 이런 많은 의문점들. 실제로 마약 관련된 부분을 마약 범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모종의 검은 손이, 이런 음모론도 나오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정순신 아들의 사과문을 보니까 이 새끼가 완전히 사과하기 싫은 거죠. 9줄짜리 성의 없는 사과문, 첫 번째 6줄이었다고 하네요. 오죽했으면 학폭이, 거기에 위원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애비가 검사라서, 그것도 힘 가진 특수부 검사, 지금 힘 있는 자들의 라인에 있어서 지도 역시 그런 권력자인 걸 착각하는, 오만하고 방자하고 못돼 먹은, 그치, 애비한테 배운 거겠죠. 이게 대한민국의 이런 계급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애들은 지들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또 그렇게 온전하고 그걸 방치한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지금 특수부 검사 같이 일부 특권층들의 이런 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급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과문을 보고 내 새끼 더럽게 쓰기 싫었구나. 아니, 그러면 지가 쓰지 말고 옆에 대필이라도 해주지, 해야지. 예? 이게 뭐야, 이게 참 그렇죠. 자, 교도관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블라인드 게시판에 폭로를 하는데, 사실 이전부터 교도관들 관련된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재소자가 자해를 하고 외부 진료 중에 교도관이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소자 중에서 이제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해를 하고 뭘 해서 입원하고 거기서 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고소하고 교도관들한테 어떤 뭐 막강한 힘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런 고소를 당했을 때 좀 기금을 만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럼 차라리 이들한테 이 노조 같은 걸 조직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적어도 어떤 형태의 그 이상의 것으로 괴롭힘이 있었을 때, 물론 그거는 교도관 자신들도 이렇게 이런 가혹행위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제가 말하는 교도행정개혁, 즉 재소자 53,700명 중에 실제로 강하게 처벌하고 교도소에 가뒀을 때 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000에서 2만 사이, 그리고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로 복귀시켜서 보호관찰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분해야 된다. 그걸 구분을 안 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니까 교도관들도 힘들고 교화도 안 되고, 결국은 이런 부분은 교도관의 처우 개선과 연관돼갖고 교도행정의 행령의 개혁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교정교와 인권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범죄자들의 요양원 합숙소, 학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부분은 결국은 일개 교도소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즘 보니까 아가동산, JMS, 특히 아가동산의 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제 아가동산,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도 지속적으로 힘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내기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전혀 취미, 어떤 성경 공부 이런 걸 위장해서 사실 아직 사회생활에 이런 것이 없는 젊은 학생들을 어떻게 꼬여갖고 피해자로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한국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묘해진 사이비 포교 방식에 대한 거. 특히 이제 뭐냐면 같이 팀플을 같이 하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겁니다. 팀플을 같이 하자라고 하고 또 설문조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개인 신상을 써주면은 바로 신상이 털리는. 근데 사실 새내기들이 그 교정에서 학교 선배라고 해서 무슨 선물조사 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해주죠. 근데 바로 걸려드는. 예전 같으면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길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그러지도 않는데, 좀 이따 갈 그 라페스타인 요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나 봐요. 사실 요새는 이제 세미나, 성경 공부 같은 걸로 아주 교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있던 보드게임, 캘리그라피, 독서 모임, 동호회, 볼링 동호회, 당구동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마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무슨 이벤트 중인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성격 검사, 특히 이제 심리 성격 검사 해준다, MBTI 해준다, 무슨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참 희한한, 그러니까 얘들도 진화하는 거죠, 실제로. 특히 미술 심리 상담, 도형 심리 상담, 애니어그램, MBTI, 성경 공부, 좋은 말씀, 이게 다 그쪽. 무상경품 이런 것도 다 이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놈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홍성 산불 현장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막간에 말씀드릴 때 참 한심한 건 그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불 났을 때 뭐가 동원됩니까? 거대한 C-130 같은 큰 프로펠러 긴데 대형. 지금 우리는 뭐 합니까? 헬리콥터 계속 갖다 물 뿌리고. 생각해 보세요. 헬리콥터가 물 뿌리는 게 그게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불은 한번 쫙 뿌리면 또 불이 올라. 불이 이렇게 많아지고 재산 피해도 엄청난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캘리포니아 같은데 대형 그 산불 진화 수직 이착륙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C-130처럼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는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불이 날 것 같은 위험 지역에 미리 선제적으로 물을 뿌려갖고 이거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산림청이라든가 소방청의 헬리콥터가 뭐 그래도 꽤 있지만은 실제로 저 가지고는 말도 안 됩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산 전체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안전 역량, 대응 역량이 얼마나 한심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산불로 인해서 빼앗기는 이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큰데, 그 뭐 비행기 해봤자 3, 4천억, 4천억, 한 대당 1,000억도 안 돼요. 헬기 몇 대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형태의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아요. 이 꼴통들이. 아유,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 요즘 사이버상에서 신던 스타킹을 30만 원에 산다고 해서 여중생을 불러내 갖고 성범죄를 저지른 놈도 있고, 이것도 다 사기입니다. 네? 그리고 중학생이라고 속여서 초등학생을 수차례 강간한 20대 남성 놈도 있어요. 이런 새끼들은 죽여야죠. 이건 진짜 뽑아버려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SNS 상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SNS에 접근하고 그걸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고, 이런 놈들은 근본적으로 전력이 있는데 청소년 때부터 이런 범죄력을 키워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 리스팅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일을 계속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초기 범죄자들에게. 근데 초기 범죄자들이 봐주죠. 엉망진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 지선 시네마인드라고 하는 시즌2를 좀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선 시네마인드 2. 사실 그걸 만든 사람이 그것이 아쉽다 PD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살인의 추억 관련된 걸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실망. 왜 저걸 하지? 글쎄요. 기본적인 팩트도 틀렸고, 그럼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이게 프로파일링 무비쇼라고 이렇게, 아니면 프로파일링 뭐 관련된 이름을 이걸 쓰면은, 그죠? 프로파일링 토크쇼라는 게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팩트 부분도 틀린 것도 있고,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근데 역시 이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내가 잘하면 잘하면 되지. 자, 오늘 지금 또 역산 오피셜 그놈 녹화하러 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산불 조심 하시기 바라고,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요.